이 생물의 분류 단어는 용어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처음 듣는 말도 나오고 이렇게 종류를 분류하는구나 라고도 나오니까 용어랑 이름을 잘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생물의 분류 방법은 이 다양한 생물들을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에 따라 공통적인 특징을 갖는 것끼리 무리지어서 나누는 거를 바로 생물의 분류라고 해요. 그래서 생물의 분류 기준은 생물의 구조, 그 다음에는 번식 방법, 그 다음에는 광합성 여부 등 고유한 특징의 기준으로 정해줍니다. 그래서 생물의 구조는 뭐 너무 여러 가지라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절지동물이라는 것. 다시 척추가 없는 애들 중에는 여러분들 무슨 동물이 있냐면 연체동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연체동물, 뭐 오징어나 문어 아니면은 조개. 조개도 연체동물이에요. 달팽이도 연체동물이에요. 연체, 부드러운 몸을 가진 애들을 연체동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절지동물. 절지동물은 뭐냐면 몸에 마디가 있는 거예요. 몸에 마디. 그래서 곤충류도 절지동물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갑각류, 개, 새우, 가재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뭐가 있는 거야? 마디가 있는 애들이죠. 그런 애들은 또 절지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불가사리 같은 애들은 뭐 극피동물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지렁이 같은 애들은 몸이 어떻게 생겨서 동그래요. 동그란 모양이잖아요. 관처럼, 빼빼로처럼. 그치? 그래서 걔네들은 환형 동물이라고 해요. 고리 모양으로 동그랗다 해서. 그 다음에, 플라나리아처럼 납작한 애들도 있어요. 납작할 편자를 써서 편형 동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종류는 많이 나눠요. 그 다음에 번식 방법에 따라서 무성생식을 하는 애가 있고, 유성생식을 하는 애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요. 무성생식하고 유성생식은 차이가 뭐냐? 무성생식은 뭐가 없어? 성이 없어. 성별이 없어요. 암컷, 수컷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얘네들은 남녀, 암수 구분이 없어요. 그냥. 이거를 무성생식이고, 유성생식은 암수 구분이 있어서 정자하고 난자하고 둘이 어떻게 돼요? 만들어져서 수정 과정을 통해서 나오면 유성생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애를 뭐라고 불러줘요? 식물. 광합성 못하면 동물. 이렇게 불러줘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줘요. 그래서 생물을 왜 분류를 하느냐? 생물을 체계적으로 분류를 하면 이 생물 다양성을 이해를 하기도 하고, 이 생물이 어느 종끼리가 서로 가깝고 어느 종끼리는 서로 먼지, 이렇게 서로 멀고 가까운 관계를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여러분들 유연관계라고 불러줘요. 생물의 멀고 가까운 정도의 관계를 유연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고래가 육상동물 중에 누구랑 제일 가까운 친척인 줄 알아요? 고래? 강아지는 아니죠. 고래. 하마랑 제일 가깝대요. 고래가요? 네, 고래가 육상 동물 중에는 하마랑 제일 가깝대요. 그러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자, 원래 고래가 육지에 살다가 바다로 들어간 거예요. 육지에서 원래 고래는 옛날에 육지에 살았어요. 육지에 살다가 바다로, 그러니까 원래는 고래가 발이 있었어요. 원래. 그래서 예전에는 육지에 살다가 몸집이 너무 커지니까 육지에서 살기가 힘든 거야. 물에 들어가면 부력이 있으니까 이게 살기가 편하니까 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물에 있다 육지로 나왔다 다시 육지로 들어갔대요. 네, 그게 진화 과정에서 보면은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새로운 생물을 발견했었을 때는 그래서 얘가 어느 무리에 속하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생물의 종 분류를 이렇게 분리를 해주면, 자, 그래서 생물의
분류를 할 때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자, 순서대로 종속, 과목, 강문, 개 순으로 구분을 해줘요. 자, 제일 작은 게 뭐야? 종. 이거 제일 큰 게 개예요. 종속, 과목, 강문, 개. 이게 순서가 이렇게 나눠져요. 종속, 과목, 강문, 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제일 큰 게 개. 가장 작은 게 종.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부 종이에요. 세부 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랑이 하면 종이야. 코끼리도 종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개는 크게 동물계, 식물계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눠줍니다. 뭐 동물계, 척삭, 동물문, 포유강, 그다음에는 식용목, 고양이과, 고양이 속, 고양이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래서 이렇게 종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다 여러분들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이거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나중에 이제 생태 분류학이라는 거를 전공을 하면은 저기에 대해서 되게 잘 배우게 돼요. 그래서 종은 선생님이 같은 종이다라는 기준을 알려줬죠. 그렇죠? 이렇게 서로 다른 이 두 마리가 교배에서 낳은 자손이 얘가 자손을 낳을 수 있어야 같은 종이다 라고 그랬죠. 자손을 못 낳으면 같은 종이 안 된다. 그래서 라이거나 타이온 같은 애들은 뭐다? 생식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둘이 사자하고 호랑이가 같은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까지만 같냐면 여기까지만 같아요. 고양이 과까지만 같아요. 밑으로는 달라. 뒤에가. 자, 그래서 종은 생물을 분류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단위종, 가장 기본 단위종이에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를 해서 번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 종끼리를 같은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수탕나기하고 암말 사이에서 태어난 노새는 번식 능력이 없어요. 얘까지는 태어났는데 얘가 자손을 못 낳아. 그 다음에 선생님이 수탕나기하고 암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순말하고 암탉나기 사이에서 태어난 애를 뭐라고 하냐면은 버새라고 하거든요. 노새는 그래도 순에서 일을 잘해요. 쟤는 성질이 고약해요. 길도 안 들어요. 말도 더럽게 안 들어. 그래가지고 쟤는 무쓸모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내다 버려야지. 자, 그래서 당나귀하고 말은 자손은 태어나지만 얘가 생식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요 둘은 뭐가 되는 거다? 같은 종이 아니에요. 근데 진돗개와 풍산개 사이에서 태어난 풍진개는 번식 능력이 있으니까 진돗개하고 풍산개는 둘 다 뭐다? 같은 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그래서 서로 다른 여러 종에서 공통의 특징을 가진 것을 무리지어 분류를 하고, 여러 속에서 공통의 특징을 가진 것을 무리지어서 다시 과로 분류를 해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공통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가장 큰 게 뭐다? 개고, 가장 작은 게 종이라 종속, 과목, 강문, 개 순으로 나눠주는데, 고양이는 보면은 동물개, 척삭동물문. 그러니까 이게 왜 척삭동물문이라는 소리는 뭘 갖고 있다는 소리냐면은 척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척삭은 뭐냐면 척추로 변하기 전에 옛날 상태가 척삭이고, 척삭이 진화하면 척추뼈, 등뼈가 돼요. 그래서 척추동물. 그 다음에는 포유강. 포유강이면 뭐를? 젖먹이를 한다는 소리예요. 포유강. 그 다음에는 식용목. 뭐예요? 육식동물이라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식용목. 그 다음에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누는 거예요. 고양이 과. 그 다음에는 여기 고양이 과에 속하는 건 고양이, 표범, 사자, 치타,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고양이 과. 엄청 많아요. 이게. 그 다음에 개과는 늑대. 늑대는 개과예요. 늑대. 고양이과가 아니라 늑대는 개과라고요. 너구리도 개과예요. 그럼 너구리랑 늑대랑 개구리는 안 되죠. 종이 같아야 된다고요. 과가 같은 거예요. 과. 그 다음에는 고양이 속,
고양이 종 이렇게 나와요. 뭐 여기서 고양이과 표범 속 표범 이렇게 하면 표범이 되는 거고 호랑이 속 호랑이 하면 호랑이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 기준을 종속, 과목, 강문, 개라고 해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개가 가장 크단 말이에요. 개 수준에서 이제 생물의 분류를 보면은 지구의 다양한 생물은 원핵 생물계, 원생 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 해서 5개라고 해요. 5개. 원래 이게 2역 5개, 3역 6개 해서 분류를 해주는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안 배우니까 그냥 5개로 분류를 해줘요. 총 5가지의 개가 있어요. 원핵 생물계, 원생 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의 5가지로 분류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핵의 유무, 세포벽의 유무, 광합성의 여부, 몸을 이루는 세포의 수, 그러니까 단세포냐 다세포냐, 광합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는 핵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총 5개의 5개로 분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분류하는 기준을 배우고 이 안에 어떤 종들이 있는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조금 외울 게 많아요, 여러분들. 자, 꼭 개념 듣기 풀이 해봅시다. 자, 1번. 생물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이게 555X 이렇게 되죠. 생물의 고유한 특징으로 생물을 분류하면 사람마다 분류 결과가 달라질 수가 없죠.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해내게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생물의 고유한 특징에 따라 분류 기준으로 옳은 것과 옳지가 않은 것은 이게 55X, X에 해당이 돼요. 이게 생물의 고유한 특징이 집에서 키울 수 있는 생물과 없는 생물로 분류를 해줄 수가 없죠. 야, 저 중동에 가면 호랑이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죠? 예, 사자 키우는 사람도 있고, 그죠? 걔는 배고프면 큰일 나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을 수 없는 생물. 이것도 구분이 물론 이제 약용은 있어요. 분류에 따라서 약으로 쓸 수 있는 식물, 약으로 쓸 수 없는 식물, 뭐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인간이 편의상 아는 거지. 누구는 악어 먹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캥거루도 호주에서 먹는단 말이에요. 악어도 먹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임의의 인간 분류 기준인 거지 생물 고유의 특성은 아니니까. 다음에 분류 단계는 여기가 이제 종속, 과, 목, 강문, 개 이렇게 나눠줍니다. 다음에 수탉나기와 암말 사이에서 태어난 노새는 번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당나귀하고 말은 서로 다른 종에 해당이 될 거예요. 다음에 5번. 다음은 생물의 분류 단계에 대한 설명인데 분류 단계에서 가장 작은 단위는 종이죠. 하나의 뭐에는 여러 개의 뭐가 존재한다. 동속, 과, 목, 강, 문, 개니까 하나의 문에는 여러 개의 개. 그러니까 큰 거 안에는 다시 쪼개진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뭐야? 하나의 개에는 여러 개의 문. 개가 제일 크지. 그 다음에 같은 모에 속하는 생물은 모두 모에 속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종속, 과, 목이잖아요. 같은 과면은 다 무조건 같은 목이에요. 그렇다고 같은 목이 다 같은 과는 아니지. 같은 종이면 뭐겠어? 같은 속이에요, 무조건. 같은 종이면. 그러겠지? 그러니까 하위 단계가 같은 종이면 무조건 다 같은 속이 되는 건 맞는데 같은 속이라고 해서 다 같은 종이 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어? 그러니까 아래 거가 같으면 위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다 같아요. 그렇다고 위가 같다고 해서 아래까지 다 같느냐? 그거는 안 된다. 자, 따라서 같은 뭐에 속하는 목에 속하는 생물은 모두 같은 과에 속하는 애들은 모두 같은 목에 속해야 되겠죠. 아래가 같으면 위가 다 같은 거예요. 같은 작은 분류 단위에서 같이 속할수록 생물 사이의 관계가 가까워요. 그러니까 같은 목보다는 같은 속이 훨씬 더 어떻다? 가까운 유연 관계를 가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생물의 5개, 자, 5개의 생물을 구분을 해주는데 보면은 크게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식물계, 균계, 동물계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에이, 가만 봐. 자, 그러면 원핵생물계하고 나머지는 뭐라고 분류를 해주냐면 진핵생물이라고 불러줘요. 나머지는 얘네들이 원핵이면 나머지는 뭐에 속하는 거예요? 진핵 생물계에 속해요. 그러면 이제 원생생물, 식물, 균, 동물은 전부 다 진핵생물계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또 단세포고 나머지는 다세포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근데 원생도 다세포가 있기 때문에 보통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제 구분을 해주는 게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애가 나머지가 원생이에요. 그냥. 여기도 속하지 않고 여기도 속하지 않으면 어디다? 가운데 속하는 원생생물로 분류를 해주는 건데, 이제 원핵생물부터 봅시다. 자, 원핵생물은 원시적 핵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다 라는 뜻인데, 세포에 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핵이 없다라는 소리는 우리 세포 구조를 가지면 뭐가 있었어요? 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핵이 있었고 이 핵 안에 뭐가 갖고 있었어요? 유전 물질, 즉 뭘 가졌어요? DNA 같은 유전 물질을 핵 안에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핵이 없다라는 소리는 이 유전 물질이 없다라는 소리는 아니고, 유전 물질 핵은 뭘로 쌓여 있냐면 유전 물질을 담고 있는, 이 안에 뭐가 있냐면은 유전 물질을 담고 있고, 이 유전 물질을 담고 있는 뭐가 있냐면은 세포막같이 핵막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요. 핵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이 막으로 유전 물질을 둘러싸고 있으면 뭐라고 불러줘요? 진핵생물이라고 불러줘요. 진짜 핵을 가졌다. 그리고 원핵생물은 뭐는 있는데? 유전 물질에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핵막이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예 핵이 없다는 소리는 유전 물질 자체가 없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왜 그냥 유전 물질이 있어야 뭘 물려줘? 자손한테? 유전자를 물려줄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핵이 없고는 뭐가 없다? 핵막이 없다. 하지만 뭐는 갖고 있어요? 유전 물질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뭘 가진다고 나와 있어요? 세포 벽을 가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세포 벽이 누구랑은 달라? 식물이 갖고 있는 세포벽하고는 달라요. 식물 세포도 뭘 가졌었어? 세포벽을 가졌었는데, 이 세포벽이 있기는 한데 원핵생물계가 갖고 있는 세포벽은 식물의 세포벽하고는 달라요. 근데 이름은 세포벽이 맞지만 식물의 세포벽하고는 어떻다? 달라요. 대부분이 다 뭐를? 한 개의 세포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원핵생물계는 뭐가 많다? 단세포 생물이 많아요. 세포 하나로만 되어 있는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단세포. 여러 개의 세포로 되어 있으면 다세포 이렇게 불러줘요. 자, 그래서 대부분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는 대부분이 뭘 할 수 없어요? 광합성을 할 수는 없는데, 자, 특이하게도 광합성을 하는 생물도 존재를 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여러분들 식물 세포는 광합성을 어디서 해요? 엽록체에서 하죠. 그렇죠. 근데 이 원핵 생물계는 광합성을 하는데 뭐를 갖고 있진 않아요? 엽록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엽록체가 없는데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원핵 생물계에는 뭐가 원핵 생물에 해당이 되냐면 여러분들 세균들이 보통 다 원핵 생물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대장균, 여러분 젖산균이 뭐냐면 유산균이 젖산균이에요. 유산균이라고 하는 게 유가 포유류 할 때 유가 젖유자예요. 그래서 젖산균, 유산균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폐렴균, 포도상구균, 남세균. 그러니까
포도, 상, 구균, 그러니까 균이 모양에 따라서 구균, 구 모양, 동그란 모양이에요. 구균. 그 다음에는 간균. 간균은 막대 모양이에요. 무슨 간균 이렇게 써 있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 나선균이라고 해요. 네, 이런 거는.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특이하게 여러분들 남세균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라냐면은 광합성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구상에 뭐가 출현을 해서 저 남세균이라고 하는 게 출현을 해서 바닷속에서 뭘 하기 시작을 했어요? 광합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남세균이 광합성을 해서 광합성을 하고 나면 뭐가 발생을 합니까? 산소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 남세균 때문에 지구상에 뭐가 생겼어요? 산소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원래는 지구에 산소가 없었는데, 거의 없었는데, 아주 옛날, 언제냐면은 고생대 전에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바닷속에서 남세균들이 나왔고, 이 남세균들 때문에 남세균이 광합성을 해서 뭐가 발생을 한 거야? 산소가 발생을 한 거야. 그래서 산소로 호흡을 할 수 있는 생물들이 나중에 나오게 됐어요. 그전에는 없었어, 여러분들. 자, 그래서 보통 이 세균류들이 바로 원핵 생물계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원생 생물계부터 나머지는 다 뭐를 가져요? 핵이 있어요. 핵이 있다는 소리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뭘 가진다? 핵막으로. 이렇게 유전 물질을 핵막이 둘러싸고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핵막이 있고, 그 다음에는 대부분이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는 한데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세포가 모이면 뭐가 돼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됐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계하고 조직계는 식물 동물로 나눴을 때고 보통 세포, 조직, 기관, 개체로 가는데 얘네들이 세포가 많이 있기는 한데 조직까지는 발달을 해요. 근데 기관으로 발달은 안 해요. 이게 원생생물계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엽록체를 얘부터는 가져요. 원생생물계부터는. 얘는 광합성을 해도 엽록체가 없는데 얘네들부터는 다 엽록체를 가질 수 있는 애들도 있어요. 엽록체를 가지고서 광합성을 하는 것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역, 다시마 같은 애들이 원생생물이에요. 김, 이런 거. 그 다음에는 여러분 유글레나라고 하는 단세포 생물이 있는데 원래 식물이 광합성을 하잖아요. 근데 이 식물은 광합성을 하면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를 못하냐면은 스스로 이동을 못해요. 나무가 발 달려서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꽃도 그렇고. 그치? 그래서 이동을 못 하는데, 이 유글레나라고 하는 애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이제 이제 세균처럼 생기긴 했는데, 세균은 아니고, 단세포 생물 하나인데, 얘는 유글레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광합성을 하는데, 광합성을 하면서 뭐도 가질 수 있냐면 운동성도 가져요. 움직여요. 이렇게 여기 요거 이렇게 하나 달린 정작 꼬리에 달린 편모 같은 걸로 막 이렇게 헤엄쳐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게 유글레나의 특징이에요. 단세포인데 광합성을 하면서 뭐도 있다? 운동성을 가지는 게 유글레나라고 하는 원생생물의 특징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핵이 있는 생물 중에 균계, 식물계, 동물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를 통틀어서 뭐라고 불러줘요? 그냥 원생생물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핵 없으면 뭐라고 불러줘? 원핵생물계. 나머지는 다 뭐가 있어요? 핵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균계도 아니고 식물계도 아니고 동물계도 아니면 뭘로? 원생생물계로 그냥 묶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핵생물계부터 동물계까지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방금 다 뭘 가진다? 핵막을 가져요. 핵을 가진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다 진짜 핵을 갖고 있는 핵막을 가지는
핵막을 가지는 뭐에 해당이 돼요? 원핵생물계의 반대말 진핵생물에 해당이 돼요. 진핵생물. 가짜 핵, 진짜 핵. 자, 그럼 이제 균계 봅시다. 균계. 근데 여러분들 구분 잘해야 돼. 균계는 뭐랑 달라? 세균하고 달라요. 세균은 그냥 세균이라고 하고요. 균계는 세균이 아니에요. 세균은 단세포죠. 방금 원핵생물계에서 했지. 근데 균계는 다세포예요. 여러 개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딱 한 개만 빼고 다 다세포예요. 균계에서는. 한 개만 빼고 다세포야. 얘는 뭐 있어요? 핵을 가져요. 핵막을 가지고 뭐도 있어요? 세포벽이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 애가 총 몇 개 가지겠어? 이거 구분 잘해야 돼. 세포벽을 가지는 생물은 일단 첫 번째 원핵 생물 가지죠. 두 번째로는 지금 얘기했던 균계도 가지고 세 번째 식물계도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가 뭘 가진다? 세포벽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벽을 어떤 종류가 가지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원핵생물계, 균계, 식물계 이렇게 세 가지는 뭘 가진다? 세포벽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자, 대부분이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다세포예요. 근데 유일하게 단세포가 하나가 있는데 유일한 건 아니지만 단세포가 대표적으로 누가 단세포냐면 효모라고 하는 게 단세포예요. 술 빚을 때 쓰는 술 효모, 그 다음에는 뭐 알코올, 효모, 빵 같은 거 발효할 때도 효모를 사용을 해주는데 요런 효모는 단세포고 나머지는 다 뭐에 해당이 되냐면은 다세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균계에 해당이 되는 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버섯이랑 곰팡이가 균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버섯이나 곰팡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뭘 갖고 있다고 하냐면 균사체라고 하는 거를 갖고 있거든요. 실처럼 생겨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런 거를 균사라고 해요. 균사. 그래서 버섯하고 곰팡이는 세포벽이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균사라고 균의 실처럼 생겨있는 균사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고 균계의 특징, 광합성하고 균계의 버섯하고 곰팡이 같은 애들은 뭘 못해요? 광합성을 못해요. 그래서 버섯이나 곰팡이는 보통 버섯 어디서 펴요? 썩은 나무나 이런 데서 많이 버섯이 자라거든요. 그리고 곰팡이도 보통 습하거나 아니면은 상한 음식이나 이런 데 이제 곰팡이들이 생기게 되는데 얘네들을 보면은 대부분 죽은 생물이나 배설물 같은 데를 분해해서 양분을 얻어내요. 그래서 균계는 생태계에 분해자라고 하는 역할을 해줘요. 시체, 사체, 낙엽, 배설물들을 다 분해해서 양분을 얻어내고 분해한 산물들을 다 어디로 보내요? 흙으로 보내요. 그래서 분해자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누구다? 균계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뭐 표고버섯, 송이버섯, 푸른 곰팡이, 효모. 선생님 방금 이제 효모만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들은 다 뭘로 이루어져 있다? 다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이 균계는 뭐로 번식하는지 알아요? 오, 그렇죠. 포자라고 하는 걸로 번식해요. 원래 씨를 뭐라고 해요? 종자라고 해요. 종자. 씨는 종자라고 하는데 이 곰팡이 같은 애들은 뭘로 번식하냐면은 포자라고 하는 걸로 번식을 해요. 포자는 종자는 아니에요. 씨는 아니고 아주 가느다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공기 중에도 포자 떠다녀요. 이게 안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미역이나 다시마 있죠. 얘네들도 포자로 번식해요. 물속을 떠다니는 포자로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종자로 번식을 해야지 뭐다? 식물. 포자로 번식을 하면 식물이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식물은 다 뭘 할 수 있어? 광합성을 할 수 있어요. 알겠지? 근데 뭐는 광합성을 못해요? 균계는 광합성을 못해요. 알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물이 아닌데 광합성을 할 수 있으면 뭐예요? 식물이야. 근데 원핵 생물 중에 광합성을 할 수 있으면 뭐야? 남세균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진핵 생물 중에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거는 누가 있어요? 저게 원생 생물계랑 균계가 이거 균계가 아니라 누가 식물계만 이제 뭐가 광합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원생 생물계 전체가 다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식물계 보자. 식물계에도 뭘 갖고 있어요? 세포의 핵막을 가지고 그다음에 뭘 가져요? 세포벽을 가져요. 그러니까 세포벽을 가지는 게 원핵 생물계, 균계, 식물계는 세포벽을 가지는데 식물계도 세포벽을 가지고 그다음에 식물계, 동물계는 둘 다 뭐냐면은 세포가 여러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세포 생물이고 동물도 어떻게 돼요? 다세포 생물에 해당이 돼요. 세포 수 자체가 많다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요거 중요해요. 과합성을 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과합성을 할 수 있는 뭘 가지고 있다? 엽록체를 가지고 있어요. 엽록체를 가지는 거는 과합성을 하는 것 중에 엽록체를 가지는 건 누구다? 식물계랑 그 다음에 누구? 원생생물계. 얘네들은 뭘 가진다? 엽록체를 가져요. 자, 그래서 구분. 여기서 자,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과합성을 하는데 과합성을 하는 생물 중 엽록체가 있는 애는 바로 누구랑 누구다? 원생 생물계하고 누구하고? 식물계하고 이 두 가지는 광합성을 하는데 엽록체가 있는 거고 광합성을 하는 생물 중에서 엽록체가 없는 애는 바로 누구예요? 원핵 생물계 중 누구만? 이름을 잘 알아둬야 돼요. 누구만? 남세균만. 남세균만 엽록체가 없는데 뭘 할 수 있다? 광합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류 기준이 되게 세세해서 잘 알아둬야 돼요. 자,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는 게 식물계고 대부분이 뿌리, 줄기, 잎과 같은 뭐가 발달했어요? 기관이 발달했어요. 뿌리, 줄기, 잎. 이런 거를 무슨 기관? 영양기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꽃과 열매. 얘는 무슨 기관에 해당이 돼요? 생식기관에 해당이 돼요. 번식을 하는 데 쓰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식물계는 뭐가 없어? 발 없어. 뭐가 없어? 운동성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만 딱 머물러서 산단 말이에요. 얘는 운동성이 없고 균계도 운동성 없어요. 자, 근데 이 동물 같은 경우에 얘는 뭘 가져요? 네, 운동성이 있죠. 자, 동물계는 세포에 핵이 있어요. 핵막을 가지고 세포벽이 얘는 없어. 그렇죠? 동물 세포는 세포벽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다세포 생물에 해당이 되고 광합성을 하지 못해서 다른 생물의 먹이로 얻어서 양분을 얻어요. 그래서 이게 스스로 양분을 합성을 할 수 있으면 즉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광합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양분을 합성을 할 수 있잖아. 뭘로부터 독립이야? 영양분으로부터 독립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 안 얻어 먹어도 되잖아. 그냥 스스로 만들어 먹어도 써도 되니까. 그치?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애들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독립 영양 생물이라고 해요. 영양소로부터 독립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영양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합성을 못하는 애는 그러면 과합성을 못하면은
영양소로부터 독립을 못한 거죠. 영양소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딸려 있는 걸 뭐라고 불러요? 어려운 표현인데 종속돼 있다라고 해요. 종속. 우리 변인 중에 조작변인, 통제변인, 종속변인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광합성을 하지 못한 애들은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식물하고 광합성 할 수 있는 애들 빼고는 다 뭐야? 종속 영양 생물이에요. 전부 다. 먹이를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균계도 마찬가지고 세균도 마찬가지고. 근데 광합성을 할 수 있으면 독립 영양 생물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물은 이렇게 다른 생물을 먹이로 먹어서 양분을 얻어냅니다. 대부분의 기관이 발달을 했고 운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 중에는 보면은 우산 이끼, 이끼 같은 거, 소리끼, 이끼, 그 다음에는 고사리. 고사리 같은 애들을 무슨 식물이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칫솔로 하는 거 양치 식물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아니고 양치질은 아니고 양치 식물이라고 해요. 고사리 같은 애들을. 얘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아? 고생대부터. 예, 고생대부터 현대까지 있어요. 고사리가. 예. 자, 이 옛날에 고사리가 다 땅에 묻혀서 뭐가 된 거냐면 석탄이 된 거예요. 고생대 살던 고사리가 묻혀서 석탄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진달래 같은 애들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씨가 씨방 안에 들어있어요. 속씨식물. 그 다음에는 소나무, 잣나무 같은 애들은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겉씨식물 이렇게 불러줘요. 씨가 밖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해바라기도 속씨식물이고, 그 다음에는 동물에서는 해파리, 달팽이, 얘네들은 연체동물, 뼈 없는 애, 무척추동물. 그 다음에는 붕어, 척추동물이죠. 어류, 꿀벌, 곤충류. 곤충도 동물이에요, 여러분들. 식물 아니잖아. 꿀벌이 곤충이에요. 곤충이죠. 다리 6개. 곤충은 머리, 가슴, 배로 돼 있어요. 거미는 머리, 가슴, 배로 돼 있고 머리하고 가슴이 분리가 안 돼. 개미는 이렇게 돼 있잖아. 거미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머리, 가슴, 배. 머리, 가슴, 배. 알겠어? 그래서 거미는 2동강이고 개미는 3동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꿀벌 같은 곤충류, 갈매기는 뭐예요? 조류. 호랑이는 포유류. 사람도 포유류죠. 그죠? 둘 다. 예,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생물 5개의 특징. 자, 잘 구분해야 돼. 자, 원핵 생물계에는 뭐다? 핵이 없다. 얘네들은 다 핵을 가져요. 그래서 원핵 생물이 아닌 거는 다 뭐라 불러준다? 진핵 생물이라고 불러줘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세포벽이 어떻게 돼요? 있어요. 원핵 생물계는. 그 다음에 균계랑 식물계도 세포벽이 있고요. 원생 생물계는 있는 생물도 있고 없는 생물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동물계는 세포벽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핵 생물계는 다 단세포예요. 원생 생물계는 한 개 또는 여러 개예요. 원생 생물계 같은 경우에는 균계는 대부분이 여러 개인데 효모는 뭐다? 단세포다. 효모는. 그 다음에는 식물계, 동물계는 다 여러 개의 다세포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원핵 생물계에서 광합성은 대부분 못하는데 누구만 가능하다? 선생님이 남세균만 가능해요. 그다음에 원핵 생물계는 하는 생물도 있고 못하는 생물도 있어요. 미역이나 다시마나 김 같은 얘네들을 통틀어 우리가 뭐라고 불러 보통? 해조류라고 하는데 이 해조류들은 뭘 가진다? 광합성을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못해요. 그 다음에는 균계는 다 못해. 아예 없어. 식물계는 전부 다 해요. 그 다음에 균계는 못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원핵 생물이나 원생 생물은 운동성이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균은 일단 운동성이 있죠. 일단 움직일 수가 있는데 세균은 있기도 하지만 또 없는 애들도 있고요. 원생 생물 중에서도 미역, 다시마 같은 애들은 뿌리 내리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건 뿌리는 아니에요. 그냥 부착해서 살아가는 거지. 실제로 뿌리는 없어. 걔네들은. 네. 그래서 있는 생물도 있고 없는 생물도 있고 균계 식물계는 운동성이 아예 없어요. 버섯이 다리 달려서 도망가진 않잖니. 그지? 자.
그다음에 동물계는 대부분이 다 운동성이 있어요. 뭐 나무늘보가 느리긴 해도 운동성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알아야 돼요. 크게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균계, 식물계, 그다음에는 동물계에서 총 5가지 5개로 나눠줍니다. 알겠어요? 네. 자, 꼭 개념 짓기 풀이해보자. 자, 생물의 5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하고 옳지 않은 것은 XX555죠. 그죠? 균계는 엽록체를 가지고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이 속한다. 균계는 엽록체가 없죠. 균계에 속하는 게 뭐하고 뭐예요? 곰팡이하고 버섯 같은 애들인데 얘네들은 생태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분해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배설물이나 낙엽, 사체 이런 거를 다 분해하는 애들이라서 광합성을 스스로 하지 못해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애들은 누구만 가능해요? 광합성할 수 있는 게 일단 누구에서? 원핵 생물에서 누가 광합성 가능하냐면은 남세균이 가능해요. 남세균만 가능해. 원핵 생물이 원래 다 못하는데 누구만? 요 남세균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원생 생물에서 일부가 가능해요. 뭐 미역이나 다시마 얘네들도 이제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얘네들을 그래서 해조류라고 하는 얘네들만 이제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다 광합성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식물계, 그렇죠? 얘들이 광합성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원생생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다 핵이 없는 애가 아니라 핵이 없는 애는 누구만? 요 원핵생물계만 핵이 없고 나머지는 다 핵을 가져요. 그래서 핵을 가진 애들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진핵생물. 핵이 없으면 원핵생물 이렇게 불러줘요. 자, 그 다음에 7번 각 생물계에 해당하는 생물을 선으로 연결을 해주면 원핵생물계에 속하는 거는 세균이에요. 세균. 다 무슨 균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다음에는 원생생물계에 속하는 거는 바로 뭐예요? 미역, 아메바, 집신벌레. 균계가 바로 효모, 송이버섯, 푸른곰팡이. 효모는 균계에서 다세포가 많은데 얘는 뭐예요? 단세포예요. 자, 다음에 식물계는 소나무, 진달래, 우산, 이끼고 동물계는 사람, 갈매기, 해파리. 근데 너무 차이가 크다. 해파리는 아메바는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나? 이거를 원생생물 중에 그 모양이 막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이제 꿈틀꿈틀 운동을 하거든요. 아메바라고 해서 이제 미생물들인데 저것 때문에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물속에 살아요. 아메바라고 단세포 생물인데 얘도 핵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메바성 뭐 이제 질병이 있어요. 뭐 이질 이런 것들도 있고 이 아메바처럼 움직이는 게 우리 몸의 안에서 백혈구가 아메바처럼 움직여요. 이게 백혈구 자체도 이게 움직임이 있거든요. 얘네들도 움직일 수 있는데 특이한 게 백혈구가 혈관을 뚫고서 밖으로 나와요. 모세혈관을 뚫고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병균 있는 데로 가서 세균이 들어오면 세균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잡아먹고 죽어. 살고 있는 건 아니고 잡아먹고 죽으면 얘가 뭐가 되냐면 고름이 돼요. 고름이 백혈구 시체예요. 여러분들. 있잖아 어디 골마서 뽁 짜면은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백혈구 고름, 백혈구 시체예요. 시체. 자, 다음 8번. 오른쪽 그림은 5가지의 개로 분류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각 설명에 해당하는 분류는 일단은 가를 기준으로 나눈 거는 원핵생물하고 나머지가 뭐예요? 진핵생물이란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뭐예요? 핵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기억으로 나눠주는 거고 그 다음에 식물계랑 균계를 구분을 해주는 거는 뭘로 구분하는 겁니까? 광합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자, 다음에 9번 오른쪽 그림은 표고버섯이랑 달팽이를 나타내는데 표고버섯은 어디에 속해요? 균계에 속하고 달팽이는 어디에 속해요? 동물계에 속하는데 여러분들 달팽이 같은 동물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뼈 없는 애들.
물론 무척추인데 연체? 연체 동물이라고 해요. 오징어, 문어, 낙지, 조개 이런 달팽이 같은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연체 동물. 연한 몸을 갖고 있는 동물이라고 해서 연체 동물. 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따라서 두 생물의 공통점으로는 XO, XO.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운동성이 얘는 있지만 없죠. 물론 달팽이가 느리긴 하죠. 엄청 느리지. 그지? 자. 그 다음에는 균사 구조를 가지는 건 누구예요? 표고버섯. 버섯이나 곰팡이들만 균사체라고 하는 균사 구조를 가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표고버섯도 뭘 가지냐면은 세포벽을 가져요. 그러니까 균계는 다 세포벽을 가집니다. 균계는 전부 다.